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이후에 당내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화면 만나보시죠.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개인 내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 통보로 진행이 된 것도 문제지만 자꾸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파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했지만 전혀 대통령하고 사전에 논의된 바 없고요.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어떻게 대표가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제안 방식, 그다음에 시기 이 부분의 정당성을 좀 갖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합당 제안이 지선 승리를 위한 거냐, 아니면 8월 전대를 위한 거냐. 지선 승리는 명목이고 8월 전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오늘도 정청래 대표를 비판을 했고요. 처음 보신 영상은 그제 있었던 당사 앞 정청래 대표 사퇴 촉구 집회였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 당내 상황을 좀 실제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원들한테 문자 폭탄 받으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합당을 당원들과 조국혁신당에게 제안을 했고, 근데 이런 제안과 관련해서 그 제안을 하셨던 시간 그리고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서운함에 대한 당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지지자들도 사실 다 같은 한 마음은 언젠가는 조국혁신당과 우리가 합당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인가 아니면 뭐 총선 이후인가 아니면 대선 이후인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들이나 당내 현역 의원들은 본인의 또 의견을 저렇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의견 충돌이 있는 어떤 당원들 같은 경우는 또 문자 폭탄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는 뭐 합당을 반대한다, 대표 사퇴, 당대표 믿어보려고 했는데 엉망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정청래 대표는 뭐 도종환 시인의 이제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이런 시를 올렸던데 구자령 변호사는 이 시를 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근데 사실 비유적인 표현의 문제점이라는 거는 그럴듯한 말 한마디로 논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당내에서 의견 수렴하고 당원이나 최고위원회나 뭐 이런 분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멋있는 시 하나 인용해가지고 모든 갈등이 다 극복될 수 있는 것 마냥 하면은 이제 반대한 쪽에서는 더 화나죠. 그러니까 사실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는데 그 당원의 뜻이 얼만큼 반영됐는가, 그 수기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거를 대표하는 최고위원들이 지금 나는 몰랐다 이렇게 반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지금 당원이나 다른 사람들 이런 거 없이 독단적으로 해버리는 것 자체가 무슨 사당이냐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가 정말 아니라 하지만 연임용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야 사실 조국혁신당 쪽하고도 호환이 될 수 있는 분이라 가지고 자기는 지금 친명 쪽 뭐 개딸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내가 당에서 이제 장악도 할 수 있지만 친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집합이 좀 있는 분이고 거기서 당원과 권리당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한테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연임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번 선거용이기도 하고 연임용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당내에서의 셈법이 너무 다른데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사실 저런 시 하나 올려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의 반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와중에 또 팬클럽 모임에 뭐 출범식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포럼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사모 같은 역할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한다. 정청래 대표가 참석해서 강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마이웨이 하는 것 같은데요. 성추인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당내에서는 친문 세력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불편함이 있는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행보를 보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밀고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저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청래 대표가 저 뭐 포럼에 대표를 맡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팬클럽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주최하는 본인이 뭔가 대표인 행사였다면 아마 일정을 조정했겠죠. 지금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지금 뭐 출판기념회라든지 등등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이해찬 전 총리의 지금 별세 소식 때문에 다 모든 행사를 사실 연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사였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 행사였다면 전 연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지자들의 자발적 모임이기 때문에 그걸 못했을 것이다. 다만 지금 지금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표로서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아까 좀 격한 표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당원들의 마음이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이 검찰개혁 안을 두고 지금 그 조국혁신당과 좀 갈라져 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발표한 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뭔가 그 안을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거기에 상처를 좀 받은 상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합당을 하자고 하니까 그분들의 지금 마음이 보듬어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인 누군가가 나에 대해 비판을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당원들 다수가 지금 그래도 좀 뭔가 불만이 있고 좀 상처를 받은 상황이니까 그걸 보듬기 위한 역할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예. 뭐 민주당만 불만인 게 아니고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어제 발언 때문입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통합론이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단 의석수만 보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인 상황은 맞는데요. 이 DNA 발언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좀 불쾌감을 가진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님,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국 대표에게 정권 주고 합당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진짜 원하는 건 그럼 뭘까요? 일단 여담입니다만은 예. 좀 전에 이제 뭐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 뭐 아주 험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국민의힘 같으면 바로 제명될 그런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저는 자유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양당이 이제 이 합당을 하는데 합당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이제 지분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예전같이 아주 뭐 소수 정당이나 이럴 경우는 그냥 흡수합병 되는 경우 있지만 지금 조국혁신당은 12석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꽤 있거든요. 네. 자, 그럴 경우에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오면 거기서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위치를 줄지. 지금 사실 조국 대표가 만약에 오게 되면 조국 대표에게 어떤 또 자리를 줄지. 네. 뭐 이런 문제, 그럼 지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합당 과정에서 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합당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양쪽에 지금 이득이다. 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당의 존립 문제도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조국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국 대표도 배지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 배지 다는 것보다는 민주당 가서 공천받아 다는 게 본인의 앞으로 정치 행동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려면 물론 저런 이야기 나오게 하지만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일단 본인이 합당을 해야 이 지금 조국혁신당 당원이 한 10만 명 되거든요. 권리당원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정청래 대표 지지층으로 흡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양쪽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친명계가 반대는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거는 정청래 대표거든요. 네. 그런 면에 저는 논란은 있겠지만 결국은 아마 합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까 이현주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일단 충돌은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해찬 전 총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안타깝게 베트남 출장 중에 별세 소식이 전해졌고요. 내일 일단 이제 국내로 좀 그 운구가 들어온다라고 하네요. 5일장으로 치러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사실 박정희 유신 정권 때부터 민주화 투사였고 또 저희 민주당 출신의 4명의 대통령이 배출될 때 전략적으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젊은 나이에 또 교육부 장관 그리고 총리까지 역임하셨고 또 민주당의 대표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네. 사실 이해찬 전 총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견지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내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표가 어려울 때마다 사실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4번째 정권을 만들어 놓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또 운명을 달리하셔서 많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예. 내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기관과 사회장으로 엄수된다는 것까지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